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네요. 지금 사법부 문제를 두고 뭐 여러 이제 그 의제들이 올라왔습니다. 직위원이 과연 내란 재판장으로 합당한가? 조의대 이대로 둬야 하는가?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 건가 말 건가? 그리고 사법개혁안 민주당이 내놓은 방안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지금 전선을 넓히는 방법으로 자꾸 민주당이 의제를 혼재시키고 있는데 그건 전략적 실패를 부를 수밖에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의 전선이 넓어지는 것은 저는 피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을 저도 그렇게 갖고 생각합니다. 있고 예. 무엇보다 지금 이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근본 원인 네. 직위원과 조의대를 먼저 선처리하고 후에 제도 개혁을 논하는 것이 저는 순서에 맞다고 보는데 네네. 그걸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가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용기가 없다.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장 문제도 사실은 휴대폰 바꾸고 법원에서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를 방해했을 때 네. 그게 10월 초거든요. 예. 그때만 해도 저는 직위원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서 저는 탄핵으로 정리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데 직위원만이라도 탄핵시키면은 당장 업무가 정지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 재판부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 그거를 하지 않고 지금도 직위원 논의는 쏙 사라졌거든요. 오히려 네. 사법개혁안을 던짐으로써 네. 직위원과 조의대가 오히려 웃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전선이 넓어지는 문제 그리고 민주당에서 직위원 문제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처리할 용기가 없는 거 아니냐. 아하. 내지는 내년에 지방선거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표 계산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내란 종식이라는 것은 그 어떤 표 계산으로도 이거는 교환할 수 없는 절대불변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건 일대 사건인 건데 그건 정의의 문제예요. 정의의 문제고 문제. 당위론의 문제인데 이걸 예.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책임이 발생할 때 이거 누가 책임질 것이냐.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더 지금 앞서서 어떠한 중대 결단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의구심까지 드는 겁니다. 예, 좀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 이거 길어지면은 늘어지면은 이게 결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조기에 신속하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직위원은 지금 탄핵으로 어떻게든 길을 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그 보니까 이 직위원회 여러 그 의혹들이 불거진 상황이고 법관으로서의 지금 권위도 많이 상실됐고요. 꼭 어떤 형사적 범죄가 확인돼야만 탄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일단 탄핵을 먼저 선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의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의대를 탄핵하는 것을 두고 일단 논란이 많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 얘기하고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에 윤석열만도 벌써 4개월 거쳐서 했거든요. 그 사이에 논란은 더 커졌고 전선은 확대되고 이거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니 차라리 이 정년을 65세로 만들어서 대법원장도 원래 70세인데 그럼 67세인 그 조의대가 자동으로 그 직을 잃게 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수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제 생각은 그렇고 법을 모르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 이 복잡한 문제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기득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저항하는 네. 하나의 전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처할 때 저는 전략 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고 네. 제가 왜 직위원 문제를 계속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 직위원은 지금 재판장 그러니까 재판장이에요. 윤석열의 재판을 맡고 있고 네. 지위의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직무정지를 시킬 필요성에 의해서라도 전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네네. 이게 지금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데 탄핵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제가 여기서 또 얘기하면 동호반복이 될까 봐 제가 직위원 문제는 얘기를 안 하는 건데 너무나도 차고도 넘치는 탄핵 사유가 이미 있습니다. 그럼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가 동의도 하는데 네. 아니, 문제는 저기 윤석열이를 구속 취소한 것만 해도 이건 탄핵 사유가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때도 형사소송법을 어겼거든요. 네. 근데도 지금 직위원을 그 자리에 놔둔다는 것은 네. 다른 판사들에게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아. 판사는 법을 제멋대로 창조해도 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법을 왜곡해도 왜곡해도 윤석열을 재판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네. 그럼 윤석열 뭐 직위원 마음에 따라서 직위원의 그 타락한 양심에 따라서 네. 윤석열은 무죄를 줄 수도 있고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 지금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12월에 이제 판결한다고 그러는데 뭐
무죄, 석방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허.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구속 취소 인용 결정할 때 지기현이가 인용할 거라고 예상한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를 시간으로 바꿔서 법을 창조해서 이거 정말 희대의 사법 오욕의 판결이다. 오명이다. 천대협의도 국회 나와서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이 판결은 법에 따라서 했다라고 주장하는 판사가 없고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들도 유사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룸살롱 사건도 지금 최진수 감사관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네. 사법 방해를 하고 있는 사법부에게 영장 받아서 수사하라고 하는데 그게 되냐고요. 안 되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직위원을 지금 깜빵 보내자는 게 아니라 네. 탄핵을 통해서 그 직에 대한 네. 징계를 하자라는 지금 이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럼 왜 끌었냐? 사법부에게 자정의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렇지. 근데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예. 이제부터는 더 지체했을 때는 네. 오히려 저는 국민들의 이제는 반작용에 저는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 주유소 습격 사건처럼 네. 한 놈만 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다른 판사들한테도 위하적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직위원에 대해서는 네.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차원에서도 매듭은 져야 된다라는 게 그렇지. 저의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표를 계산하거나 예. 이게 뭐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예. 이런 판단 자체가 저는 내란 종식을 하겠다라는 근본적 의지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전 물음이 붙는 거고 네. 조이대에게는 전 좀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네. 조국혁신당은 바로 탄핵을 결과를 정해놓고 했는데 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조이대의 경우는 이제 국감을 끝냈기 때문에 네. 저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이대 부분은 사법행정의 영역을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 조이대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달에 법관 정기 인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조이대의 합법적인 권한인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행사하기 전까지 시간을 열어놓고 저는 선지기현 탄핵 후 조이대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저는 모아가는 것이 지금은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보고요. 동시에 그렇게 됐을 때 저는 법관들, 내부자들이 저는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더 열어주는 것을 통해서 조이대 사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전 탄핵까지도 우리가 열어놓고 저는 한번 논의를 좀 공론화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꾸 논의만 하고 논의를 확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논의가 성숙이 되면 그 다음에는 행동을 해야 된다. 저는 행동을 해야 봅니다. 된다. 예. 야, 조이대 지금 제가 검색해 봤는데 1957년생이네요. 이 양반이. 그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2027년 6월에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지금 많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젊다. 손석희 전 사장보다도 한 살이 어려요. 조이대가. 동생인가요? 그래요. 아, 그 예. 가수 전영록 씨. 네. 젊음의 상징 아닙니까? 금보다도 3살이 어립니다. 조이대가. 예. 자, 어쨌든 이 조이대에 대해서는 그러면 탄핵이 옳습니까? 정년 조정이 옳습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국정조사 이후에 네. 저는 사퇴를 유도하는 게 첫 번째. 아. 그 두 번째는 전 탄핵을 열어놓고 논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년 조정은 별로입니까? 그러니까 정년 조정 같은 경우는 법을 통해서 이제 원 포인트로 네.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게 가장 부분은 논란을 줄일 수 있으면서 조기에 아웃시킬 근데 수 그 있는. 부분은 또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한번 논의가 또 이루어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간적 그 간극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조이대 같은 경우는 징계로 파면을 하는 것이 저 맞다고 보는 것이 네. 분명하고 명백한 잘못들이 그렇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역사에 남기지 않고 그냥 뭐 정년 조정을 통해서 물론 그 자체도 저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 방식보다는 저는 분명하게 책임을 역사에 남기는 모습으로 저는 파면하는 것이 만약 파면 사유가 국민들의 눈높이까지 올라왔다면은 전 탄핵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이대가 물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드러날까봐 뭐 자기를 지키는 차원에서도 계속 그 직을 유지할 것 같은데 또 장기화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또 그런 아니 염려가 그 있어요, 장기화는 사실. 이미 장기화가 됐기 때문에 전 네. 정치권이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어제도 정청래 대표께서 조이대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또 냈습니다. 이거 잘했어요, 그거는. 근데 저는 그건 좀 생각이 다른 게 그래요? 사퇴 촉구를 가지고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섰다. 왜냐하면 당사자들한테 아무리 사퇴를 요구해도 안 하거든요. 안 할 거예요. 근데 안 하는데 사퇴를 촉구하는 거는 무의미한 행동의 반복이고 오히려 조이대의 책임만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은 국민들의 뜻을 담아내느냐 그게 첫 번째. 그 네. 담아냈을 때는 행동하느냐 네. 두 번째. 저는 예. 행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조이대가 내란에 어느 정도 그 개입돼 있다고 보십니까? 뭐 조이대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역추적을 한다면요. 네.
희대의 정치 개입 판결을 주도한 대법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위신을 땅에 처박는 방식으로 했고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해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마치 한덕수가 내란에 가담한 이후에 국회에 나와서 이상한 거짓말을 하면서 버티기를 했잖아요. 네. 마치 한덕수의 권한대행 시절 모습을 네.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일단 옷을 벗겨놔야 대법원장 옷을 벗겨놔야 수사가 용이해질 것이고요. 예. 내란 수습을 위해서는 사법부가 굉장히 중요한 한 축입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요. 예. 사법부가 지금처럼 계속 나온다면요. 네.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지경까지 가고 있기 아울러 때문에 지금 내란이 종식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종식을 방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되는 예. 게 없습니다.